Navy announced a brand new class of frigate,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안녕하세요. 이슈 퍼즐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 외신들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한 장면을 통해 한국의 위치가 국제 질서 속에서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지를 조금 길게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처음 전한 보도입니다. CNBC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함정 건조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 특히 하나를 거론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여러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지금, 왜 한국이며, 그리고 왜 중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가? 1. 트럼프는 왜 다시 군함 이야기를 꺼냈을까?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선거용 수사로 보면 이 이슈의 절반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꺼낸 문제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와 규모를 미국의 조선 산업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해군을 떠받치는 산업 기반은 오랫동안 약화되어 왔습니다. 조선소는 줄어들었고 숙련 인력은 고령화되었으며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이념이나 외교의 언어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빨리 결과를 내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꺼낸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 해군의 배를 더 빨리 만들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시선이 향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여러 외신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계산 속에서 한국은 이상적인 동맹국이기 이전에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선과 특수선, 군함을 동시에 건조해온 세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특히 대형 선박을 정해진 기한 안에 완성해온 경험, 대량 생산과 고도의 정밀 공정을 동시에 관리해온 기록, 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조선업이 뛰어나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남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3. 왜 하필 하나였을까? 외신들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트럼프가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하나라는 기업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한화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다뤄본 경험이 있고 민간 선박의 생산성 논리와 군함의 보안 정밀 논리를 동시에 다뤄온 기업입니다.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도와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화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이 선택은 외교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이자 성과 계산입니다. 4.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호위함이라는 선택? 이 지점에서 많은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호위함인가? 호위함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처럼 상징성이 강한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미 해군의 전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자주 투입되는 함정입니다. 항모 전단을 보호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며 분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즉, 호위함은 미 해군 작전의 기본이자 일상입니다. 이런 함정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배 한 척을 납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위함은 신뢰 없이는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위함은 미 해군의 작전 개념, 통신 체계, 유지 보수 방식이 가장 깊숙이 녹아있는 플랫폼입니다. 전투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내구성, 전시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 이 모든 걸 외국 기업에 맡긴다는 건 기술 이전에
운용 철학을 공유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호위함은 미국이 아무 나라 아무 기업에 쉽게 맡기지 않는 영역입니다. 6.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 갖는 의미. 이 협력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화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고 수십 년간 방산 협력을 이어왔으며 전략 자산 운용에서 신뢰를 축적해온 국가입니다. 즉 한화는 미국 입장에서 이미 검증된 동맹국의 산업 파트너입니다. 만약 이 협력이 다른 국가의 기업이었다면 이 논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그래서 이건 계약이 아니라 역할 변화입니다. 여러 외신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해석합니다. 미국은 군함을 외주주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 기업은 미 해군 전력의 일부를 함께 책임지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위함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량, 유지 보수, 추가 건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 협력을 두고 장기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8. 중국은 왜 이 사안을 경계하는가? 여러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중국의 시선입니다. 중국은 이 사안을 두고 공식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국이 이 움직임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왜일까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군함 몇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보는 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9. 중국이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바라보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조선 역량이 약해졌고 그 공백을 동맹국의 산업력으로 메우려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에 들어오고 있다. 이건 단순한 미한 협력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 회복 과정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장기 전략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10. 트럼프의 숨은 계산. 여러 외신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동맹을 활용해서라도 해결한다. 단, 결과는 미국의 성과로 가져간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미국 조선소 한국기술이라는 조합입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를 포기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산된 미국 우선주의의 확장입니다. 11.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국.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한국은 이미 미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전략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원한다고 만들어진 위치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12. 이건 국뽕도 대립구도도 아닙니다. 중요한 점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강해졌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중국과 맞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이건 외신이 한국을 어떤 역할로 인식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외신들은 이미 한국을 주변 변수가 아니라 구조 안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13.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성과를 원했고 미국은 조선 역량이 부족했고 한화는 현실적인 해답이었으며 중국은 이 변화를 조용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국가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지금 외신이 보는 한국이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화와 미 해군 호위함 협력론에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슈퍼즐이었습니다.